교정기를 떼긴 했는데 적응이 안 됐어요. 야발라바 히기야 모하이 마모 하이루라. 야발라바 히기야모 하이마모 하이루라. 다들 야발라가까지는 갈 거예요. 예, 야발라가가 예. 범피디님 농구 좋아하세요 혹시? 저는 농구 엄청 좋아하죠. 저는 농구가 저를 살렸다고 생각해요. 예?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을 가서 체대생도 아닌데 농구장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취업을 바로 못합니다. 농구에 빠져서. 네. 아니 농구만 빠진 게 아니라 뭐 게임도 빠지고 만화도 빠지고 뭔가 좀 이게 중독에 취약하신 분이네. 맞아요. 그래갖고 네. 백수가 됐는데 그 불안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럴 때마다 농구장을 갔죠. 그래서 매일 농구를 하면서 예. 이게 좀 안 좋은 생각들을 왜 비웃지? 안 좋은 생각들을 좀 지울 수 있었거든요. 진짜로 진심으로. 네. 이 농구 하면은 사실 딱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오늘 주제에 맞게 얘기해야 되나요? 딴소리 아니 그냥 저 딴소리 해도 돼요. 아니에요. 예, 딴소리. 그러니까 저도 딴소리 할 게 있어가지고. 그럼 먼저 하세요. 먼저 딴소리 하세요. 저는 농구의 꽃은 치어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잠실 일반적이다. 네, SK 나이츠 갔는데 거기에 또 우리나라 최고의 치어리더가 계시잖아요. 안지현 씨. 아니 야구에도 치어리더 있고 네. 배구에도 치어리더 있고 야구의 꽃도 그냥 저는 인생의 최고의 포인트가 치어리더인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아주 인정이 빨라요. 네. 농구의 꽃은 네. 덩크슛이죠. 진짜 저 되게 나쁜 사람 만드는데 일가견이 좋으시네요. 네. 농구의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드리블도 있고 3점 슛도 있고 2점 슛도 스텝도 있는데 있고.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데는 이것만 한 게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의 기를 누르는 그런 것이 바로 덩크슛이죠. 그 1월이었나? 그 개봉했던 슬램덩크, The First 슬램덩크가 네. 정말 흥행에 성공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예전에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이 원래 있었는데 이렇게 동작들이 부자연스러웠어요. 슛하면 계속 이러고 있고. 근데 지금 그 장면들이 다 살아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만든 이유가 있었구나. 네. 덩크슛이 한번 장렬되고 나면은 사실 경기장이 좀 조용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죠. 슬램덩크에서의 주된 테마는 결국 주인공인 강백호가 실력이 느는 것과 동시에 슬램덩크를 언제 터뜨리느냐, 그게 가장 극적인 표현으로 다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 만화 자체에서 주요 포인트가 됐던 거죠. 네. 저기요, 이게 우리가 지금 네, 수능 그죠.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네. 덩크- 그런 얘기로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덩크슛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덩크슛 노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덩크슛 하면 어느 가수가 떠오르나요? 솔직하게. 덩크슛이요? 네. 저는 그냥 슬램덩크 주제가 오늘 준비한 음악은 바로 이승환의 덩크슛. 한번 알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 있다고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낄까. 주문을 외워보자. 야발라바 희귀야 everybody. 덩크슛을 만든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당대 최고의 음악가가 다 붙었던 작사 작곡은 네. 김광진 씨, 그 마법의 성. 그리고 편곡은 김현철 씨. 더 웃긴 건 코러스는 네. 조규만, 조규찬이에요. 모르는구나. 예. 예. 또 이제 저를 더 마시네요. 그러니까 표정에 모르는 거를 딱 보여. 이야, 이제 저를 파악하셨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형제 음악가가 있어요. 삼형제예요. 네. 그 조트리오라고 불리는데 그 중에 네. 두 분인 조규만, 조규찬 씨가 그러면 어. 야발라바리아 할 때 뒤에 목소리들이 계속 이분들이 부드럽게 이렇게 감아주거든요. 야발라바 희귀야 하이마 하이라. 요즘 분들은 아마도 NCT 드림이 부른 버전을 더 잘 알 거예요. 네. 맞아요. 한번 알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낄까. 주문을 외워보자. 야발라바히야 야발라바히야. 저는
부르는 세대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NCT 드림의 덩크슛은 진짜 덩크슛을 하고 싶을 때의 나이에 소년들이 불렀어요. 아. 그래서 좀 더 소년들의 희망과 꿈과 같은 이런 게 있고 오. 이승환 씨도 물론 이때 젊을 때였지만 어쨌든 학창 시절을 벗어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부르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야. 약간 현재 진행형과 지금 분석이 역시 한국 대중음악 심사위원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고 NCT 드림에는 원곡이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죠? 랩이 있어요. 아. It's a dumb shot. 예전부터 봐왔어. 넌 확실해진 내 초점으로 go on. 너무 second-guessing 그냥 믿고 좀 물어보기만 했던 게 이제 내 코와 거의 됐어. 거의 다 쓰니까 좀 많아. Don't wait for the whistle, blow you make your own call. 그냥 내 맘대로. 한번 할 수 있다면. 이 가사 되게 잘 썼더라고요. 네. 원곡의 가사를 잘 발전시킨 것 같아요. 음. 마크가. 왜냐면 링에 좀 더 가까워지는 기분. 그러고서 덩크슛 합창 부분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색다른 부분입니다. 덩크슛이 리메이크가 NCT 드림만 된 건 아니에요. 이승환 씨가 환타스틱 프로젝트라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노래를 네. 후배들이 다시 부르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 네. 안에 이 2AM의 조건과 웨일이 누군지 모르시죠? WN 네. 웨일은 아세요? 예. 광고 음악으로 많이 쓰였던 것을 걱정하지 마. Rocket Punch Generation. 그 웨일이라는 보컬이 네. 같이 불렀는데요. 네. 이 곡이 특이한 건 뭐냐면 주요 멜로디는 같고 가사가 달라요. 매일 놀아대도 알아서 빼앗가게 했죠. 매일 단 음식 먹어대도 주문을 외워보자. 오, 분위기도 굉장히 다르네요. 듀엣곡이에요. 네. 제가 이 곡을 얘기하려고 했던 큰 이유가 이 곡을 다시 만든 분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향이 아주 높은 분이에요. 설마 방 어? 그분이에요? 맞아요. 방시혁 의장이 다시 만든 곡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높다 그래서 네네. 영향력이 높은 사람은 그 르세라핌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방이라고 생각했죠. 심장이 뛰는 이 당시에 과연 농구의 좀 위상이라든지 인기는 좀 어느 정도로 대단했길래 이렇게 노래까지 나왔을까요? 그때는 네. 대학 농구와 농구 대잔치, 마지막 승부 같은 드라마들이 나오면서 모두가 남자애들은 자갈밭에서라도 농구공을 튀고 있을 때예요. 농구공 아무데나 튀는데도 그냥 개떼처럼 뛰어다닐 때거든요, 다들. 네. 이승환 씨가 개인적으로도 농구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작사 작곡을 말씀드렸잖아요. 김광진. 네. 김광진 씨가 어마어마한 농구 팬입니다. 스포츠 팬이기도 한데 농구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본인도 덩크슛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그런 내용에 들어있던 거죠. 가사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거든요. 아마 제가 작곡을 해갖고 네. 덩크슛이라는 곡을 만들었다. 네. 그러면 가사가 막 이런 식이었을 거야. 어떤 식으로요? 뭐 제끼고 넘어 들어가 막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됐겠는데 가사 보면은 뭐 예쁜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는데 그것보다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덩크슛. 소년의 판타지 같은 네. 성장 드라마 같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특징이 저는 그 야발라버 히기야모 네. 이런 좀 주문이잖아요. 현실 속에서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마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주문을 외워서라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런 주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네. 야, 이런 명곡을 작사 작곡한 김광진 선생님이 네, 또 네. 우리 범 PD님이 이현우의 음악 앨범을 할 때 네. 고정 게스트여서 네. 또 오늘 전화 연결을 또 직접 또 섭외를 하셨다면서요. 근데 이분이 저를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꽤 됐거든요. 저 김원범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억하시네요. 네네. 아니 기억 못 하실까봐. 네. 아예 왜 못해요? 네. 같이 많이 했는데. 네네. 이 곡 처음에 아이디어가 어떻게 떠오르신 거예요? 예, 뭐 제가 농구 팬이라 네. 오. 학교를 이충희 선배님하고 김선영 씨가 졸업해서 아, 고등학교를 네네. 나왔고요. 고등학교를 오세근 선수하고 변준영 선수가 나온 재물포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어릴 적부터 이렇게 농구 너무 좋아해가지고 농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덩크슛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못하니까. 그 덩크슛에 대한 갈망이 되게 크셨던 것 같아요. 그 가사에 드러나거든요. 드러나죠. 네. 그런 SNS 같은 데서도 이렇게 점프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다리 훈련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아, 근데 네. 아직 실천은 못 하고 있어요. 이 가사
덩크슛에서 예쁜 여자친구랑 빨간 차보다 덩크슛 하고 싶다. 정말인가요? 덩크슛 한번 하게 해준다면은 좀 여자친구도 저는, 없고 네, 빨간 차도 없는데. 없으면 덩크슛 한번 정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그 노래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승환 씨도 덩크슛에 대해서 만들면 좋겠다고 했었나요?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그냥 네. 이승환 씨 이미지야랑 네. 이승환 씨가 곡을 의뢰했을 때 제가 발라드 한 곡이랑 네. 하나는 좀 재밌고 유쾌한 곡을 하자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뒤에 그 주문하는 부분은 이승환 씨가 만든 거거든요. 네, 네. 오. 네, 그래서 아이디어도 딱 내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곡의 완성도가 높아졌죠. 이 가사가 탄생할 때 옆에 계셨던 거죠? 있었죠. 녹음할 때 갑자기 나온 건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냥 곡 쓰고 이 뒷부분은 약간 이런 주문 같은 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하발라바게 뭐 이렇게 했는데 네. 관객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노래가 나오면.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멀리서 이제 볼 때 아주 흐뭇했죠. 이제 좀 야구 얘기도 좀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선생님 되게 네.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저랑 응원하는 팀이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갑자기 그 분위기 그 호감으로 바뀌는데. 네, 이게 또- 톤이 약간 5도 높아지는데. 예. 원래 비호감이었나 보다. 예. 아니. 좀 이렇게 차분한 척 해보려고 하다가 예. 갑자기 지금 저기 야구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이번 시즌 지금 그 순위표가 마음에 좀 안 들지 않습니까? 저는 뭐 안타를 못 치는 거는 좋은데 네. 노아웃에 2루 정도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땅볼 2번 쳐서라도 점수를 낼 수 있는 그 약간 팀플레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이번 시즌 네. 지금 최애 선수는 누군지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올해 김동원 선수 유심히 보고 있어요. 네. 멘탈도 너무 좋고 네. 뭐 실제적으로 사실 루키가 포수 주전으로 지금 뛰고 있다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되죠. 잖아요. 두 분이 야구 한번 보러 가셔야겠네요. 네. 네. 한번 가시죠. 예. 아마 근데 김진웅 아나운서는 치어리더를 보고 있을 거예요. 덩크슛 노래 부분 중에 그 주문 부분이 있잖아요. 선배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거 시켜. 네. 제가 듣기로 얘기해봐 하이마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오, 예. 히어로즈 파이팅! 야발라바 이게모 하이마모 하이루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덩크슛 원곡에 되게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옛날에는 음악들이 컨셉을 되게 중시했거든요. 네. 물론 요즘에도 컨셉이 있고 세계관이 있지만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뭐 어디서 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컨셉이 대화해 주니까 고맙네요. 아, 네, 이 곡 중에 네. 뒷부분에 캐스터가 등장해요. 또. 캐스터가 네. 캐스터가 경기를 막 이렇게 진행하는 이러면서 다음 곡으로 넘어가요. 오. 네, 이런 식의 컨셉을 갖고 있는 것도 좀 특이한 면이었는데 이때 이 캐스터분이 e스포츠 캐스터로 데뷔했던 그 김철민 캐스터. 오. 네. 아, 이미 이 노래를 녹음할 당시에 캐스터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캐스터였겠죠?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네. 권재민 오. 선배께서 네, 이 녹음하고 나서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캐스터가 된 캐스가 거예요. 된 거죠. 이 주문이 통했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특이하네요. 여기에 우리 작가분이 조사해 주신 게 정말 자세하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데요? 5분 동안 녹음했고 10초 출연했는데 네. 5만 원 받았다고. 5만 원이요? 그 당시에 5만 원이면 잘 받은 거 아니에요? 5만 원 좀 작지 않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지금 우리보다 많이 받잖아요. 저 지금 돈 안 받는데요? 안 받고 있어요? 저도 안 받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정말이에요? 이승환 씨가 라이브의 황제잖아요. 네. 라이브 할 때마다 이 덩크슛을 다양한 변주로 불러요. 뭐 앨범을 만약에 찾아보게 되신다면은 몽롱이라는 라이브 앨범도 있고 그 무적전설이라는 라이브 앨범이 있는데 네. 그 다르게 다 표현돼 있어요. 창법도 조금 다른데 잠깐만 들어보시면 네네네. 이제 라이브에서 하시는 창법이 있는데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 곡은 약간 펑키 스타일로 바꾸신 거고 네. 무적전설에 들어있는 곡은 타악기를 엄청나게 사용해서 이 웅장함이 완전히 달라요.
브라스 파트들과 타악기 파트들이 웅장하게 뭉쳐들어서 이 덩크슛을 하는 이런 열망과 이런 것들을 표현을 되게 극대화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변주된 덩크슛도 있다. 와 너무 네. 재밌는데요? 네네.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고, 그러니까 슬램덩크 명대사로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그 슬램덩크에서 안 감독님이 하는 어떤 건가요? 포기하면 그 순간이 시합 종료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 박명수 씨는 또 얘기한 것도 있어요. 뭐라고요?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진짜 대박이다. 이게 더 마음에 와닿죠. 중꺾음아. 네, 축구구만. 꺾여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또 오늘도 그 시간이 왔네요. 네. 근데 음정이 지금 자꾸 이게 별로 기대 안 할 거예요. 그쪽에서. 춤을 외워보자. 야발라바 희기야. 야발라바 희기야 뭐야. 아예 뭐야. 주문을 외워야 되겠어. 우리 범피디님도 제발 노래에 합류해서. 이 프로그램이 조회수 몇을 하면 노래를 할까라고 한번 이렇게 걸어보려고. 수박하게 갑시다. 한 만? 안 돼요. 5만. 5만. 네, 에피소드 5만 나오면 저도 노래를 옆에서 따라 부르는 걸로.